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아주 적극적인 SNS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불안한가, 이재명이 불안해하는 곳이 어느 지점인가라는 거죠. 이재명이 설날 새벽에도 6건의 SNS에 글을 올렸다. 그 다음 이 연휴 기간 내내 지금 글을 올리면서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당의 단합을 강조를 하고 또 자신의 지지층이죠.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지 분위기 조성,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달라. 더 중요한 게 소위 임종석으로 인해서 불거졌던 이 문재인과의 전쟁입니다. 문명전쟁 이렇게 부르는데 이재명계와 문재인계의 전쟁,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단합이 필요하다. 이 친명, 친문 이렇게 가르는 것은 이간질에 놀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합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공천을 앞두고 당내로는 이 탈당을 막아야 합니다. 탈당을 막아야 하는데 이 친명, 친문의 이 전쟁은 벌어질 수밖에 없고 당 밖으로는 좌파 전체 연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 좌파 전체를 놓고는 이제 준연동형으로 간다. 좌파 전체의 통합위성정당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 위성정당 부분은 일단 이재명이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당내, 이 당내의 탈당이죠. 탈당도 그냥 이 몇 명 정도가 아니고 대규모가 될 것이다. 적어도 4, 50명은 될 것이다. 이건 뭐 민주당이 완전히 쪼개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게 이재명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계속해서 이 당의 단합을 강조를 하고 있고 친명, 친문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임종석이 거기에 적극 동의한다.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임종석을 끌어안으면 그러면 문명전쟁이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 이재명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 이건 지난해에 거의 다 한 겁니다. 이 하위 20% 이걸 통보를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굉장히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위 20% 빨리 통보를 해야 컷오프 대상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하위 20% 안에 소위 문재인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걸 이제 문재인계와 이재명계를 섞어야 하는데 이재명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하고 문재인계가 대다수가 될 거다. 이 20% 안에 포함이 되면 30명이 넘습니다. 컷오프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경선에 참여한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20%에서 30% 정도 이 감산이 된다. 득표수에서. 그래서 컷오프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 경선에 참여를 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역 의원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현역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에서 이 자객 공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이 있고 친 이재명 측근들이 지금 자객으로 출마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에 이 경선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컷오프가 되거나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낙연 신당으로 가서도 총선에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역 의원들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곧바로 20%에 대해서 개별적인 통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에 포함이 되면 컷오프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거의 마음을 굳히고 있다. 지금 자신이 20%에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을 거의 다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에 포함됐을 경우에 감산되는 것을 각오를 하고 이 경선에 참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탈당 등 다른 길을 모색을 할 것이냐 이 결정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가 이재명에게는 당이 쪼개지느냐 아니면 이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당의 이 얼개는 유지하고 가느냐. 10명에서 20명 정도 탈당하는 것은 이재명도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몇 명 있을 것이고 민주당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지금 현역 의원이 민주당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170명이죠. 국민의힘은 110명 수준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직력에서 현역 의원들은 압도적입니다. 또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당장 국고 보조금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오느냐, 이게 총선에서 기호를 결정하고 또 국고 보조금도 결정하게 됩니다. 현역 의원 수가 얼마나 탈당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 민주당은 이미 현역 의원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현역 의원 수가 굉장히 많다, 일단.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탈당을 하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있느냐. 정치적인 명분이나 실리로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는데 몸담을 곳이 있느냐. 이게 제3지대입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이 이제 통합을 하겠다. 제3지대에서 이 합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 둘 모두를 지금 가지지 못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을 생각할 때 이준석은 거의 뭐 폐류나 폐악질을 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이 탈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과 손잡기에는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가, 당장 총선에서의 당선 또는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낙연과 손잡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나가야 될 현역 의원의 수도 적은 데다가 나간다라고 해도 이 몸담을 제3당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10명 정도, 많아야 10명 정도인데 이 컷오프 대상이, 민주당은 30명이 넘는다. 현역 의원 수도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가면 이낙연 신당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민주당을 복원하는 의미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낙연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선택권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탈당 규모가 거의 압도적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아마 굉장히 나서서 이걸 단합을 강조를 하면서 이 컷오프 되는 사람들, 탈당하는 사람들을 만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사람들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은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들러리로 있어 달라라는 거죠. 이낙연 때문에 탈당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게 탈당 규모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국민의힘은 지금의 집권 여당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진들의 헌신, 희생으로 지금 이 공천 부분,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숫자도 워낙 많고 현역 의원들이 아주 냉정하게 컷오프, 점수를 가지고 컷오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친명, 친문, 내용면에서는 완전히 이 차별이 있을 겁니다. 이 차이가 보여주는 부분이, 국민의힘은 여권이기 때문에 이 당 중진들이 헌신을 하게 되면, 또 불출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여권 전체에서 소위 다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뭐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다. 여권은 언제나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도 지금 아직도 걸림돌로 남아있고, 또 하나 민주당 주변의 좌파 전체를 연합해야 되는 이 준연동형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준연동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제
컷오프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할 것이냐. 탈당을 한다면 뭐 바깥으로 나가서 무소속이 아니고 이낙연으로 합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금 다가와 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 문재인계입니다. 문명전쟁. 문재인계를 쳐내긴 해야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쳐낼 것이냐. 어디까지 안을 것이냐.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쳐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머리가 커서 이재명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지금 친 이재명이 되어 있고 이재명에게 머리를 숙이고 이재명을 뭐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쳐내야 하는데 이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관위를 통해서 이렇게 뭐 객관적인 기준이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누구나 봐도 이게 누가 친문이고 누가 친명인지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그 규모가 40~50명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만약에 민주당의 지금 현역 의원들이 40~50명이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을 하게 된다면, 집단 탈당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완전히 쪼개지는 것이다. 이걸 이재명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지금 당장 설 연휴 이 이후에 곧바로 이재명이 해결해야 될 지금 걱정거리고 이게 이재명이 가장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입에서 지금 설 연휴 기간 내내 당의 단합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합을 해친 것은 이재명이죠. 자신이 단합을 해치고 당을 완전히 쪼개놓고서는 이제 겉으로 단합을 외칩니다. 이걸 뒷수습해 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의 분당, 민주당이 쪼개지는 게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